1538년 3월 25일 나폴리의 항구는 낮부터 이미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은행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예금 전액을 인출합니다. 일생 동안 모아온 돈을 단 한 번에 모두 찾은 것이죠. 누구에게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는 곧바로 팔레르모행 배편을 예약하고 나폴리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호텔 장부에는 분명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에토레 마요라나.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2장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배에 탑승한 것까지는 확인되지만 그 배에서 내렸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날 남부 이탈리아의 항구와 경찰은 어떤 시신도 어떤 범죄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요라나의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책상 위에는 펜, 몇 권의 노트, 그리고 방금 인출한 봉투 한 묶음이 놓여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전등이 아주 약하게 흔들립니다. 마요라나는 펜을 들어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나폴리 물리학 연구소의 책임자 안토니오 카렐리 교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수님,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는 단 한 조각의 이기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연구소의 모든 분들께 제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세요. 저는 그들과의 시간을 오늘 밤 11시까지는, 아니 그 이후까지도 가장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가족에게 보내는 메모를 씁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지 말아주세요. 관습을 따라야 한다면 사흘 정도만 간단한 표시만 해주세요. 그 뒤에는 오래 슬퍼하지 마시고 마음 한쪽에 부드럽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이 2장의 편지를 남기고 다음날 새벽 팔레르모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배에 탑승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에서 내렸는지 그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930년대 이탈리아. 전 세계 물리학은 폭발적인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엔리코 페르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최초의 원자로, 시카고 파일원을 만든 현대 핵물리학의 창조자, 양자통계의 뼈대, 페르미 디렉 통계의 페르미, 핵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페르미 FM. 예, 그의 이름이 남은 인물. 그 페르미가 젊은 날 이끌었던 연구팀인 파니스페르나 거리의 소년들 아이라 같이 니비아 파니페르나. 이때는 이탈리아 과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 사이에서도 페르미가 특별히 주목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토레 마요라나. 페르미는 동료 연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연구실에 정말 천재가 있다면 그건 나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다. 에토레 마요라나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깊이 물리학을 이해했다. 이탈리아는 그를 숨겨진 천재, 이탈리아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학의 또 다른 거장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의 창시자이자 양자역학의 근간을 만든 거대한 이름. 193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하이젠베르크와 마요라나는 함께 연구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마요라나가 중성자에 대해 발표한 연구를 보고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남긴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계산은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기록에서 그는 말하죠. 마요라나는 이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마요라나가 실종되기 직전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화려한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리 물리학연구소의 책임자 안토니오 카렐리 교수. 그는 큰 업적을 가진 스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연구소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학계의 중심축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요라나는 그에게 평생 가장 중요한 두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보내진 또 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쳐 주세요. 카렐리는 이 두 장의 편지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며 실종 조사의 핵심 증언자가 됩니다. 에토레 마요라나. 그가 세운 이론들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물리학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항상 고독했고 수식과 논리 속에서만 살아가는 듯한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식들은 세계 과학을 뒤흔드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토레 마요라나가 남긴 이론들은 단순한 수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방정식들은 당시 과학자들이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영역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열어젖힌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의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존재일 수 있다. 1937년 마요라나는 물리학계의 금기와도 같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입자가 스스로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반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입자는 마요라나 페르미온, 그의 이름을 딴 새로운 존재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과학자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 초전도체의 비밀, 양자 컴퓨터의 핵심 코드, 그리고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양자 비트 큐빗의 안정성을 설명한다고. 즉, 마요라나의 이론 없이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시대의 도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21세기의 양자 기술을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932년 중성자가 막 발견되던 혼란의 시기,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요라나는 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중성자의 구조와 스핀 회전성 특성을 수학만으로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마치 입자를 직접 보고 온 사람처럼 중성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규칙으로 상호작용하며 어떤 수학적 형태를 갖는지 예측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수십 년이 지나 실험이 발전한 뒤에야 모두 옳았음이 입증됩니다. 오늘날 중성자 물리학, 핵반응 연구, 물질 구조 해석 등 수많은 현대 과학의 기초는 그의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내부에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이를 강한 상호작용, 스트롱 인텍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930년대 당시 이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수학적 법칙을 따르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요라나는 또 한 번 세상을 앞질러 버립니다. 그는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를 잡아당기고 묶는 힘을 정확한 수학적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나중에 유카와 히데키의 중간자 이론, 현대 양자세력학, QED, 핵반응 공학 전반의 기초가 됩니다. 그가 만든 이론은 물리학 교과서의 형태로 남아 지금도 학생들이 배우는 핵물리학의 골격이 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그의 핵력 이론이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이유로 논문의 일부를 비공개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만큼 앞서 있었고 그의 이론은 그만큼 위험한 지식이었습니다. 에토레 마요라나는 그의 이론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기초 개념을 제시했고 초전도체 이론의 핵심 조각을 찾아냈으며 중성자 구조의 정확한 모델을 구성하고 핵력의 수학적 원리를 밝혔으며 핵반응 및 원자 구조를 해석고 입자 반입자 대칭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리학의 언어와 모델 대부분이 그의 사고방식과 계산법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 살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이론들은 세상의 물리학을 재편했습니다. 마요라나는 한 명이었지만 그가 남긴 지식은 한 시대 전체와 맞먹는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요라나가 탑승한 바에 포스탈 136. 여기서 두 명의 핵심 증언자가 등장합니다. 겨울 외투를 입은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승객 내리지 않은 것 같았다는 반대 증언. 두 증언은 서로 정반대였고 바로 이 상반된 기억이 마요라나 실종을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배는 도착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문장은 마요라나 실종 사건의 상징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사건으로 만든 사람은 문학가 로나르도 샤샤였습니다. 그는 마요라나의 실종 후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과학의 폭주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사라졌다. 그의 방정식이 언젠가 핵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다. 샤샤는 마요라나의 사라짐을 하나의 윤리적 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샤샤는 과학적 맥락보다 인간적 철학적 의미를 강조하며 과학과 양심의 충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간 인물, 마요라나 연구의 최고 권위자, 이탈리아 물리학자 에라스모 레카미. 레카미는 40년 넘게 자료를 모으며
마요라나가 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는 증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레카미가 수집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이탈리아 검찰의 재조사에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2011년 로마 검찰청은 남미에서 찍힌 한 노인의 사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 과학수사대 RIS는 얼굴 특징을 분석해 말합니다. 여러 특징이 일치하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4년에 걸친 재수사 끝에 2015년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에토레 마요라나는 1955년에서 1959년 사이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실종은 범죄가 아니라 자발적이다. 이 발표는 70년 동안의 미궁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마요라나의 여동생들은 그가 자살할 인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에토레는 깊이 신앙적이었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고해사제 또한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종교적 내면적 면모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살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토레 마요라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실종 또한 평범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묻습니다. 그는 왜 그 밤 세상에서 걸어 나갔는가? 그는 어디로 스며들어 사라졌는가? 그 답은 여전히 안개 너머에 남아 있습니다.